안녕하세요, 강한문성입니다. NBA 확정본 7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도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인데, 어제 제가 좋아하는 미네 사이드를 봤고, 언어버 같은 경우도 222.5에 2.5 언더를 봤는데 기준점이 좀 떨어졌어요. 218 이 정도 받아서 한 18.5 받지 싶어요.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템포가 상당히 낮을 거라고 말씀드렸고, 핸들러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. 다만 미네소타 역시도 지금 타운스나 앤서니 에드워즈 같이 이제 인사이드를 파는 유형에 있어서 공격 루트가 좀 많기도 하고, 어쨌든 중요하잖아요, 이 두 선수의 득점이. 근데 클리블랜드가 어쨌든 그에 대한 수비는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배당이 생각보다 미네 쪽이 안 낮지 않은 거다. 결국 러셀에 대한 야투에 대한 좀 의존이 있을 수 있고, 타운수가 막히게 된다면은 미네소타가 고전할 수 있는 흐름. 벤치 같은 경우도 클블이 미네소타보단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, 저는 어제 봤던 거랑 비슷하게 봅니다. 결국에는 뭐 미네소타 고전할 만한 사이즈가 있는 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있어요. 타운스가 좀 막히게 되면 결국에 타운스 수비 안 하거든요. 그럼 뭐 알렌이나 뭐 마카네 이런 애들이 좀 꼽아줄 수 있고, 뭐 우리가 이렇게 마크해 주면서 앤서니 웨이도 좀 좀처럼 이제 좀 활발한 활약은 못 펼치는 가운데 디안젤로 러셀까지 안 터지면 이건 뭐 질 수도 있는데, 결국에는 이거 뭐 비등비등하게 간다 해도 점수차가 클러치에 가면은 이거 아무리 뭐 높이가 있고 하더라도 핸들러가 없는 부분이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. 아무리 이 빅맨진들이 지금 뭐 높이에 있어서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결국 클러치 타임에는 팀에서 이제 가장 좀 득점 확률이 높은 공격 루트를 사용해야 되는데, 지금 클리블랜드는 이게 핸들러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은 쉽지 않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미네소타가 뭐 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, 저는 충분히 미네소타가 가져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핸디캡 같은 경우는 지금 1.5였는데 3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. 이게 몇이 잡힐지 모르겠어요. 3.5가 잡힐지 2.5가 잡힐지 모르겠는데, 승을 보고 미네소타 마인승, 어제 기준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218 뭐 요 정도도 저는 또 언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222.5는 확실히 좀 언더 쪽에 기운이 있었는데 좀 떨어져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, 요 쪽도 이제 언더를 그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경기 올랜도 대 인디애나. 이거는 일단은 배당 자체가 올랜도 쪽으로 빠진다. 왜냐면 이거 일단은 말콤 브록턴이 아웃된 부분도 있고, 뭐 스테프너스도 지금 GTD인데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마켓 펄츠가 결국에는 이제 복귀를 좀 오랜만에 했죠. 오랜만에 해서 이제 아마 15분 정도 뛰지 않을까 싶은데,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랜도가 긍정적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은 이거 뭐 펄츠 복귀했다고 이거 뭐 쉽지 않게 나갔었는데 갑자기 오늘 경기부터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, 일단. 그래서 어제 분석 때도 뭐 복귀한다 뭐 말씀을 딱히 안 드렸던 거고, 얘가 나와서 어차피 15분 남짓 뛸 거고, 어, 뭐 슈터치가 지금 또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도 안 하고, 뭐 그냥 피켄롤 몇 번 하고 뭐 리딩 좀 하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크게 뭐 펄츠가 나온다고 지금 올랜도가 팀적으로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, 어쨌든 올랜도의 그 속공에서의 강점,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. 그 정도 사이즈로 보고, 인디애나 같은 경우 어쨌든 듀아르테가 나오는 부분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. 오히려 저는 말콤 브록턴보다 지금 인디애나에서는 듀아르테가 더 중요하다 라고 보여요. 어쨌든 할리버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록턴이 없어도 괜찮아요. 물론 있으면 더 좋을 수는 있겠으나, 지금 듀아르테가 오히려 나온다면은 이 3가드 시스템에서 이거 결국에는 인디애나가 보스턴전만큼의 야투를 꼽을 확률은 좀 낮죠. 아무래도 그때 당시 그냥 쏘는 족족 들어갔었고, 다만 인디애나가 그럴 만한 잠재성은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. 어쨌든 스페이싱이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3점이 다 돼요. 지금 선수들 5명이 다 되는 상황이라
스페이싱이 워낙 좋고 지난 경기의 야투감이 상당히 좋았던 거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또 뽑아줄 수 있다. 올랜도 같은 경우가 오히려 펄치가 복귀하면서 펄치 유지의 뭐 세팅이나 이런 걸 가져갔을 때 펄치의 컨디션이 제가 볼 때 안 좋을 것 같아.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탐슨의 설레만 봐도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경기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인디애나 쪽을 봅니다. 저는 인디애나 역배를 보고요. 어노바 같은 경우 어제 오바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233점까지 올랐어요. 생각이 좀 너무 높다 싶은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길 6.5면 확실히 오바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9.5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4점이나 올랐어요 지금. 이게 어쨌든 올랜도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펄츠가 복귀하면서 조금씩 이제 펄츠한테 신경을 쓸 거거든요. 펄츠 이제 그 세팅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잘 돌아갈 확률보다 저는 시행착오를 초반에 겪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효율이 좀 떨어질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요 기준점은 언더 봅니다. 언더 좀 너무 높다 이거는. 너무 높기도 하고 다만 뭐 어쨌든 이 두 팀의 그런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언더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인디도 이제 3점이 긁히거나 이제 올랜도도 어쨌든 그런 불투명함이 있는 거고.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요 정도 기준점이면 그래도 언더를 찍는 게 맞다. 언오바로 접근할 거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 게 마이애미 대 시카고. 마이애미 여전히 승 보고요. 마이애미 마인승을 봅니다. 어제랑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. 그냥 어제 분석과 거의 동일합니다. 저는 마이애미가 그래도 잡을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고 벤치 싸움이나 여러 가지로 갔을 때 시카고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. 벤치만 좋았어도 사실 시카고 쪽을 보겠는데 이거 어쨌든 라빈 드로잔 마이애미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드로잔은 좀 빡빡해 보이고 부세비치가 지난 경기 멤피스 프론트 코트진은 상당히 고전했어요. 그런 부분 봤을 때 오늘 경기 어쨌든 마이애미 프론트 코트진이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은 활개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벤치의 뎁스나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마이애미 쪽을 보는 게 나아 보인다. 언어반은 어렵습니다. 네 번째인 게 브루클린 대 토론토. 지금 배당은 이제 토론토 쪽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. 핸디캡 2.5에서 4 정도가 되지 싶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언더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217까지 떨어졌어요. 일단은 라인업은 그대로입니다. 프레드 벤블리 지금 GTD에다가 오지 아누노비 뭐 이렇게 아웃이 돼 있고 한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패티 밀스만 사실 잘하면은 브루클린이 이길만한 사이즈가 분명히 있거든요. 확실하게 이거 브루클린 사이드다 하고 갈만한 크게 있는데 밀스가 지금 너무 슛감이 안 좋아서 진짜 좀 애매해. 밀스가 오늘도 아예 안 터진다 하면은 이거 브루클린 좀 힘들게 갈 수 있어요 분명히. 지금 토론토가 워낙 안 좋고 뭐 벤블린 뭐 무르도 안 좋고 오지아노비 빠져있고 시아캄도 컨디션 안 좋고 벤치 지금 마탱이 갖고 하더라도 이 벤치에서 결국 패티 밀스가 못해주면은 결국 브루클린은 지금 어빙도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핸디캡이 4 정도 주어진다면 저는 그래도 접근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만약에 4.5 정도가 주어진다 했을 때는 브루클린 프란 쪽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. 이게 오히려 저는 브루클린 역배를 보는 입장에서 핸디캡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란 쪽 나쁘진 않아 보인다. 생각보다 4.5 정도 주면 괜찮은 것 같고요.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려갔네. 5점이나 지금 내려갔어요. 언더 쪽을 봤는데 5점이나 내려갔지만 이 경기는 저득점일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양팀 다 이게 스코러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아요. 지금 시작하면 안 좋다 말씀드렸고 벤블리 아쉽고 뭐 브루클린 같은 경우 세스코리나 이런 선수들은 괜찮은데 어쨌든 패티 밀스나 뭐 알드리지도 오락가락하는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득점을 올려줄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. 그러니까 양 팀의 공격이
의외로 좀 빈공일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기준점들이 언어바 같은 경우 다 좀 아쉽네요. 좀 많이 그거 됐는데,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핸디캡 기준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. 언어바만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. 언어바가 이렇게 떨어진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애초에 달릴 거면은 빵 달릴 사이즈고, 이거 그냥 훌쩍 넘을 사이즈고, 놀면 애초에 이 근처도 못 갈 경기예요 이거는.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언어바 기준점 변화는 제 생각에 아예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. 3점이긴 한데, 큰 3점이긴 한데, 애초에 넘을 거면은, 이거 넘을 거면 애초에 이것도 넘는다는 마인드입니다.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, 그리고 이게 못 넘을 거면은 이것도 못 넘어요. 그러니까 뭐 팍 달리거나, 아니면은 얘네가 왜 이렇게 기준점이 높아,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바 쪽을 보고요. 어제랑 똑같아요. 오바 쪽을 보고 샬럿 프렌 쪽 이렇게 봅니다. 어제랑 분석은 뭐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클라호마 대회인 세크라멘토인데, 핸디캡 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언어바 기준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. 어제 제가 오바를 봤었고 지금 227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, 제가 볼 때 이거 227은 조금 높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, 근데 이게 쉽게 언더라고 막 확실히 뭐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. 어쨌든 세크 달리고 있고, 지금 오케시도 좀 달리거든요. 더군다나 길저스 폼이 괜찮아가지고, 트레만이나 뭐 이 백코트진에, 어쨌든 백코트가 좋으면 또 오케시 같은 경우는 득점을 충분히 많이 올려줄 여지가 있어서, 이게 참 의외로 좀 다득점으로 갈 만한 사이즈도 있는데,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어쨌든 이 기준점은 조금 높은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227.5 대비로 봤을 때는 좀 저득점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언더 쪽을 먼저 보고,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 역시나 세크라멘토 사이드를 봅니다. 어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핸드캡 비슷하게 받을 것 같고, 마이너스까지. 다만 스카가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, 스카 그래도 요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어쨌든 요 정도 사이즈로 보고요. 분석은 어제 좀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대체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멤피스 대 샌안토니오인데, 지금 멤피스 같은 경우 브랜든 클러크 벤치에 이제 좋은 프론트 코트 진자원이 GTD에 떠 있고, 뭐 샌안은 비슷해요. 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합니다. 이 경기는 234.5였는데 237까지 올랐어요. 오바를 보고요. 그럼 멤피스 승, 이 정도만 볼게요. 핸디캡은 8.5, 저는 별로 건들고 싶지 않아요. 이 경기는 굳이 찍는다면은 샌안토니오 프렌, 굳이 핸디캡, 샌안풀, 멤피스 마이는 좀 건들고 싶지는 않다. 어쨌든 세난이 벤치의 힘이나 여러 가지로 좀 힘을 많이 내고 있고, 이게 사실 뭐 주전이나 멤피스가 빡겜 뛰고 세난이 좀만 경기 안 풀리면 가비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초반에 나올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최근에 멤피스 같은 경우는 가비지가 났을 때, 예전에는 좀 완전히 찍어 누르는 20점 차에서 30점, 40점으로 벌리는 흐름이었다면은,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느슨하게 하면서 결국에 플레이오프 대비해가지고 이제 좀 느슨하게 하면서 결국 좁혀지는 흐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굳이 8.5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프렌이 좀 나아 보이고, 오바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오늘 7경기 제 생각에는 뭐 기준점들이 전체적으로 언더로 갔던 경기들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, 사실 언더 쪽에 저는 괜찮아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승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, 승패도 뭐 괜찮은 경기도 있고 아닌 경기도 있고 하지만, 언더 쪽에 베이팅이 있어서 뭐 브루클린 언더나 클리블랜드 언더 저는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. 이거 좀 갈만하다.
그래서 어제도 사실 제 미리 간 조합에서 브루클린 언더를 이거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뺐었는데 기준점들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 걱정이에요. 사실 저도 오늘 언더 쪽에 하나 이렇게 가져갈까 싶었는데 일단은 좀 고민 저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